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스탁과 왓슨의 계량 경제학. 오늘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보는 관계들이 과연 전부 직선처럼 그렇게 단순할까요? 아닐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직선을 넘어서 현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비선형 회계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 시간을 1시간 더 쓴다고 해서 성적이 항상 똑같은 점수만큼 오를까요? 예를 들어 맨 처음 1시간 공부했을 때랑 이미 밤새워서 막판에 1시간 더 공부했을 때랑 그 효과가 같을까요? 아마 다르겠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일단 기본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선형회귀 모델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세상이 전부 선형이라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조건 네, 똑같습니다. 예요. 공부를 막 시작해서 1시간을 하든 거의 끝내고 1시간을 더 하든 그 추가적인 1시간의 효과는 항상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선형회귀에서 말하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완벽한 직선이죠? 여기서 X축이 공부 시간이고 Y축이 성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 시간을 한 칸, 또 한 칸 늘릴 때마다 성적이 오르는 높이가 어때요? 항상 똑같죠? 이게 바로 선형 관계의 핵심이에요. 아주 단순한 가정이죠. 그런데 현실이 정말 이럴까요? 사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직선인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현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계속 변하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곡선의 세계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이건 아까랑 완전 다른 얘기죠? 처음엔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다가 점점 완만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딱 우리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한두 시간은 성적이 팍팍 오르는데 한 10시간쯤 하고 나면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점수가 그만큼 오르진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이 바로 우리가 세상은 단순한 직선이야 라고 가정하는 선형의 세계.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 즉 비선형의 세계인 거죠. 데이터는 보통 저렇게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문장,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X의 변화가 Y에 미치는 영향은 X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의 1시간이랑 이미 10시간 공부한 상태에서의 1시간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이런 복잡한 곡선은 어떻게 분석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OLS, 그거 다 버려야 하나요? 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무기예요. 2차 다항회귀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수식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알던 선형 모형이랑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가 추가됐죠? 맞아요. 저기 x제곱 항. 바로 저 녀석 하나가 우리가 알던 평범한 직선을 아주 멋진 곡선으로 확 바꿔주는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식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y는 우리가 알고 싶은 성적, 그리고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x,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직선 부분이죠. 그리고 짜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타 2x 제곱 항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델이 드디어 구부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x가 커질수록 x제곱은 어때요? 훨씬 더 빨리 커지죠? 바로 그 힘으로 직선을 확 휘게 만들어서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X랑 Y의 관계는 곡선이잖아요. 비선형이죠. 그런데 이 수식 자체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 개수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는 X제곱을 보고 X를 제곱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건 복잡한 곡선인데 분석은 우리가 쓰던 OLS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자, 4단계로 딱 기억하세요. 첫째, 현실은 직선이 아닐 수도 있겠네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둘째, 직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하고 문제점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셋째, 좋아, 그럼 X제곱 같은 걸 넣어보자 하고 해결책을 딱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OLS는 그대로 쓸 수 있지 하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 4단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다항식 모형은 진짜 시작일 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변수의 로그를 씌워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변수의 효과가 다른 변수 값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작용항이라는 아주 재밌는 녀석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곡선이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정말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단순한 직선으로만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계속 직선으로 증가할까? 아니면 광고비를 쏟아부을수록 매출도 끝없이 오를까? 이런 궁금증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